안녕하십니까. 둔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지식인에 보면 이제 방학 학습 캠프에서 윈터스쿨 이렇게 어디로 가면 좋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학습 캠프를 가든지 집에서 공부를 하겠죠. 물론 이제 집에서 보면 과외를 하든지 학원을 가든지도 할 거고요. 근데 보통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학습 캠프 비슷한 거를 20년 동안 운영을 했으니까 한 40회 정도 소규모로 운영을 해서 이 학습 캠프의 효과나 단점 같은 거, 장단점 같은 거를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현재 너는 뭐 방학 학습 캠프 갔지? 네. 근데 이제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것도 갔지? 네. 중간에 섞어서 하고 있던데 어쨌든 방학 학습 캠프 윈터스쿨에 들어가려고 하는 애들은 이제 공부 경험해보기 위해서 공부법을 모르니까 시간 관리를 잘 못하니까 집중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여기에 가본다는 거지. 근데 여기를 왜 가려고 하는지를 정리해 놓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면 이 차단하는 게 돌아오면 똑같이 작용을 하니까 이거를 없애는 방법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가서 윈터스쿨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연결이 안 된다고 효과가 없다고 얘기하는 학부모들이 참 많아요. 갔다 올 때만 잠깐이고 똑같다고. 물론 몇 개의 공부법은 배우지만 집에서는 이제 혼자 공부하죠. 혼자는 아니죠. 뭐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하고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다니는데 학원하고 과외를 빼놓고 보면 이게 시간이 많으니까 학원을 방학 특강반 해가지고 이제 수학 6시간 반, 뭐 5시간 반 이런 데를 집어넣죠.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잠은 자는데 윈터스쿨, 방학 특강을 통해서 윈터스쿨 비슷한 효과를 보느라고 바쁘게 돌아가는 경우도 많죠. 방법은 이제 방학 캠프에 간다거나 이 캠프도 순수하게 학습을 위한 학습 캠프도 있고 공부법을 익히면서 마인드를 잡는 마인드 잡는 캠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캠프에 따라서 종류가 굉장히 다르죠. 또 기숙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기숙을 장소를 바꾸니까 중학교 저학년은 못 시키고 보통 중학교 고학년이나 고등학생들 1학년들 이때 많이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집이나 도서관이나 독서실이나 그 다음에 학원이나 이런 데서 시간을 짜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방학 자체에서 보통 이제 이 매니저 역할을 많이 하는 어머니들 보면 방학 동안에 이렇게 방학 시간표를 딱 짜죠. 짜놔서 아이들이 뺑뺑이 돌린다고 하는데 뺑뺑이를 돌리면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면 안심을 하고 공부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사교육이기 때문에 캠프 프로그램에 따라서 선택의 가지수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이게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서 그 자녀에 맞는 걸 찾아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프에 내가 맞춰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본인이 작성할 수 있는데 집에서 엄마가 많이 작성하죠. 이제 아빠들도 요새는 작성하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미비하죠. 미비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전에 학습 누적 기록부를 써서 본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체크하고 있으면 그 상태에 따라서 이걸 짜주는데 학습 습관이 안 잡힌 애는 그대로 똑같다는 거죠. 프로그램 자체가. 자, 여기의 장점은 방학 학습을 하면 학습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강제로 시행해서 하기 싫어도 그냥 하고 이거는 집에서 혼자 하니까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이제 개별 계획을 만들어서 실시를 하죠. 근데 이제 이것이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이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욕심이 많아서 그렇고 요거는 실패하는 원인이 하나가 여기 가면 바뀔 줄 알았어요. 집에 돌아오면 똑같은 환경인데 같은 환경에서 바뀌어야 되는데 캠프 환경은 또 다르다는 거죠. 이거는 개인별인 프로그램이 약합니다. 어쨌든 캠프 무조건 맞춰줘야 되고 이거는 이제 실행이 지속되면서 전문적으로 아이가 이걸 실천할 수 있도록 짜야 되는데 전문성이 결여되니까 아이의 약점을 핵심을 잡아서 이렇게 고쳐나가지 못하죠. 근데 이제 목표는 이거는 공부를 이제 조직적으로 경험해 본다는 것은 한 번쯤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근데 문제는 여기는 이제 학원처럼 이렇게 시간표도 돌리고 프로그램도 있고 재미도 있고 이렇게 적절하게 섞어주는데 집에 돌아오면 이렇게 섞어주지를 못하죠. 이건 자기주도 학습을 터득하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자기주도 학습이 이게 거의 성인 수준의 정신력을 요구해서
정신력이 떨어지는 애는 어차피 또 방학을 또 망가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력이 떨어지는 애는 이쪽으로 많이 보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하위권 공부 방법이고, 상위권은 이거 해야죠. 혼자서 과외를 하면서 상위권. 그러니까 상위권이 방학 캠프에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위권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밖에 없죠. 수요가 중하위권에 있으니까. 자, 이거는 이제 일부 공부법은 흡수해요. 몇 가지는 배워와서 좀 흉내를 내는데, 이게 중하위권이다 보니까 이 동기유발이나 마음 유지, 공부를 왜 해야지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그때는 반짝하고 돌아와서는 쉽지 않죠. 그래도 몇 개의 공부법은 배우죠. 자, 상위권 가는 애들도 한두 번 배우는 거는, 한 번 정도 가보는 거는 나쁘진 않아요. 이거는 이제 진전된 학습으로 진짜 진정한 자신만의 학습을 시작할 수 있느냐의 문제죠, 방학에. 자, 인강을, 이거는 이제 자습시에 봐요. 보통 수업을 선생님들이 하니까. 그리고 이거는 학원 시간하고 인강 시간을 캠프처럼 자기가 시간표를 짜갖고 돌리죠. 요거는, 캠프는 모자란 공부를 보강하고 자습 시간에 모자란 공부를 보강하는데, 이거는 이제 전체 그냥 진도 나가는 의미죠, 진도 나가고. 요거는 이제 주요 학습의 기본적인 걸 단단하게 다져가지고, 미션 해결식으로 혼자 해야죠. 자, 과목은 골고루 나가는 경우가 많죠. 캠프 상황에 따라서 과목을, 선생님 상황에 따라서 작성하는데, 학원처럼 여러 과목을 넣죠. 왜 여러 과목을 안 넣으면 해야 될 게 너무 개별적으로 해야 될 게 많으니까 그냥 집단으로 돌려버리죠. 이거는 본인이 부족한 과목을 특강으로 추가하거나 과외로 추가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사례로 이거는 문제는 이제 이렇게 개별적으로 실시해보니까 학습 시스템 자체에 적용해가지고 그냥 하는 척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분주하게. 그리고 끝나고 뿌듯했다. 근데 남은 거 별거 없는데. 이건 내가 해야 되는 학습의 고민이 심화돼가지고 안 되면 고민, 잘 돼도 고민 이렇게 되죠. 자, 캠프는 향수병이 발생할 수도 있고 먹는 거나 자는 거 변화해서 예민한 애들은 힘들고, 이게 개별 목표가 아니라 집단 목표로 밀고 가는 건데 이걸 관리가 없고 지속성이 힘들고, 보완하려면 이게 개별 프로그램을 자습 상담을 통해서 일일이 하나씩 다 짜줘야 되는데, 이 정도 하려면 이 상담 퀄리티가 굉장해야 되거든요, 노하우가. 이렇게 해주는 데는 없습니다. 이걸 학습 누적 기록부를 매일 사인해주는 부모가, 그래서 매일 상담을 조금씩 해줘서 플러스 알파로 격리해주고 하면 좋은데, 그걸 참견하다 보면 끝도 없죠, 또. 공부법으로 이거는 전체 균형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습법 몇 가지를 터득하고, 특히 이렇게 오답 심화하는 방법, 오답 정리를 해서 점검 맞고 심화하고 쓰는 방법, 중위급 학습. 이거는 몰입 집중을 해가지고 학습법을 터득해야지 스스로. 어떤 과목 하나를 집중해서 해서 하위권이나 상위권에 적당하죠. 여기 이게 캠프의 하위권에 가면 공부하는 척하고 따라가지 못 쫓아가요, 실제적으로. 왜? 과외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1대1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본인의 수준에 맞는 교재를 하지 않으면 못 쫓아가니까. 이게 학습 캠프는 중등 때 보내면 한두 번 적당하고, 이거는 이제 고등 때는 이걸 할 수 있어야 잘하죠. 캠프 경험이, 이렇게 착각할 때 보면 캠프 경험이 학습 습관인 줄 알아요. 돌아오면 상황이 다 다른데. 절대 아닌데. 그 다음에 이거를 캠프를 하다 보면, 이렇게 캠프에서 누가 강제로 시키면 할 수 있는데, 근데 나 지금 자기가 돌아오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주도가 약화돼요, 이것도 똑같아요. 내가 해보니까 안 돼, 스스로는. 그래서 자존감이 하락하죠. 둘 다 실패는 자존감이 하락해요. 이거는 핵심이 스피드 있게 빠르게 해야 지루하지 않고 집중력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공부했다니 많이가 엄청나게 차이 나요, 애들에 따라서. 이거는 많이라는 걸 일률적으로 맞춰버리고, 더 할 수 있는 애는 못하게 하고, 덜 하는 애는 허덕허덕 따라서 갱신이 하고. 그 차이예요. 이거 집단화. 그러니까 이 학습 캠프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랑 마찬가지의 현상이 일어나고, 이거는 개별적으로 사교육하는 거와 비슷한 효과가 발생을 하죠. 이게 동아쌤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욕심을 버리고 경험하면 했다. 이 정도면 족한데, 경험하면 했다.
기대를 하고 가거든요. 왜? 비용이 비싸요. 캠프에 따라서 비용이 비싸요. 뭐 비용으로 치면 이것도 사교육으로 한번 욕심내면 이게 더 많이 들 수도 있는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효과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들인 비용하고 여기서 들인 비용, 여기는 집단화 교육이니까, 그러니까 하위권을 중위권으로 끌어올리는 집단화 교육에서는 맞을지도 모르는데, 중위권을 상위권으로 끌어올리는 거는 이렇게 혼자 하고 사교육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최소 기준을 정해서 이걸 달성을 하면 재미있게 자기 게임처럼 자기 보상도 해줘야 돼. 이게 캠프에서는 이런 걸 해주는데 혼자 공부할 때는 이걸 안 하니까 이거 지루하고 힘들어하죠. 그러면 결국은 요거는 뭐가 중요하냐? 계획을 짜는 게 핵심이에요. 계획. 어떻게 이걸 혼자 실행할 것이냐? 계획 짜는 게. 그러면 이거는 핵심은 뭐냐? 계획이 아니라 이걸 공부를 경험해서 그 양, 캠프니까 내가 공부하는 것보다 좀 더 하거든요. 그 양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 거. 근데 이거 계획 짜는 거는 이게 학생 스스로 본인이 하면 잘 못 짜기 때문에 이것도 혼자 학생 능력 안 되고, 이 양 유지하는 것도 경험한 거를 돌아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돌아와서 할 수 있는 환경을 또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학생 혼자 또 안 됩니다. 둘 다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다는 거죠. 결국은 학원을 가든 캠프를 가든 아니면 혼자서 하든 혼자 사교육을 하면서 학원 가면서 하든 시기별로 목표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럼 방학 동안 뭐 할 거냐고. 그럼 이 교재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이 교재를 5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단순화에 대해서 그게 끝냈나. 그래서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남는 게 없으면 둘 다 굉장히 힘들어져요. 공부를 했는데 남는 게 없다. 그러면 막대한 지장이 생기니까 꼭 남는 게 있어야 돼요. 또 공부법을 터득하려고 하는데 공부법일 뿐이에요. 진짜는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실천이든. 실천을 해서 양이 넘쳤을 때, 양이 이제 더 이상 늘을지 없을 때, 요거를 질적으로 변화시킬 때 필요한 게 공부법이거든요. 이게 공부법인데, 애들이 양도 안 하고, 양도 안 채우고 공부법부터 찾아요. 그 다음에 이게 내가 지속되는 습관에 어떤 게 더 좋을지를 판단하면 겨울 캠프에 갈 것이냐, 혼자 하면서 학원에서 할 것이냐, 과외 할 것이냐가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데도 변화의 결과까지 만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과정을 중시하는데 결과가 없으면 허무해지는 이런 게 방학이란. 자, 실력을 다지는가, 점수를 올리는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방학 동안에 어떤 실력을 통해서 수준을 달라지게 하면 점수도 변하는데, 점수 올리려고 해야 실력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걸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방학 동안에.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공부할 때 어떤 시험을 봐서 이 점수가, 이 시험에 이 문제 유형을 맞춰서 점수가 올랐습니다를 자꾸 확인하지 않으면 실력도 안 오르는 거예요. 또 이렇게 방학 때 되면 열린 마음으로 변화를 각오해야 되는데, 아니죠. 그냥 재미로 좀 흥분해가지고 나 앞으로 잘할 수 있는 연습할 거야. 아니죠. 이게 실전인데. 연습이 아닙니다. 소중한 실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방학 동안에 캠프에서 하는 걸 내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되고, 인강 보는 걸 내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되고, 사교육한 걸 내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서 연습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시험까지 봐서 결과가 변하면 변한 거지. 내 것이지. 그전에는 내 게 아니라는. 그리고 잘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방학 동안 했어요. 내가 하지 못했던 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서울대 가든 뭐든 제일 많이 차이 나는 건 방학. 그 다음에 주말. 그 다음에 학교 생활. 그 다음에 뭐라고요? 야간 자습할 때 주중에. 이거 뭐라고요? 방학. 그 다음 뭐라고요? 주말. 그 다음 뭐라고요? 학교. 방학이 기준이니까. 차이는 여기서 나요. 여기서 여기. 방학 후에 이게 이어질 수 있냐는 문제. 이렇게 방학 한 거를 이 주말에 공부할 때 이어서 이거를 스케줄을 이걸 명확하게 짤 수 있느냐? 그게 성패를 갈라요. 방학 후에 이걸 이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방학이면 1주 교재는 뭐, 2주 교재는 뭐, 3주 교재는 뭐, 4주 교재는 뭐, 이렇게 5주 교재는 뭐, 이렇게 주마다 교재의 단계를 설정해서 그 단계를 넘어가야 돼.
그럼 이거 뭐 캠프하고 그러면 애들 뿌듯해갖고 막 충족감으로 엄마 나 할 수 있어 고마워 와가지고 이 충족감하고 현실적 발전은 달라요. 충족감이 지속돼서 1년, 2년이 지나야 시간의 간극이 있어요. 지나야 현실적으로 발전이 돼요. 너도 어제 그랬잖아. 뿌듯하다고. 네. 그게 얼마나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충족감이 지속돼야 진짜 실력이 되는 거지. 한 번 오늘 배부르게 고기 먹었다고 계속 배불러? 아유. 그런 건 똑같아. 그 다음에 이렇게 방학이니까 방학은 특징이 뭐냐면 학교에 안 가. 그쵸. 학교 안 가면 본인의 한계를 도전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만큼. 한계 도전하고 나를 시험해야 돼. 그리고 이거를 기록해놔야 돼. 그래서 내가 얼마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떨 때 가장 잘 되는지, 다른 조건을 다 차단하고 공부만 했을 때는 얼마큼 할 수 있는지를 다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너 수능 보기 전에 죽음에 도전하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좀 이따가 구독자를 위한 초단상 찍을 테지만 열심히 기사가 나온다. 이러다 죽겠다. 이게 열심이라고. 알겠습니다. 힘들다가 아니야. 힘은 당연히 들지. 항상 힘든데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계속하면 나 죽는 거 아니야? 아휴 그래도 해야지. 이게 열심이요. 네. 이만큼 하면 죽겠다. 근데 그걸 모르고 하는 거야. 죽을지도 모르고. 속도를 올리는 연습은 진짜 집중해야 돼. 그래야 집중력이 올라. 방학에서 제일 떨어지기 쉬운 건 집중력이야. 그럼 어떻게 속도를 올려? 그럼 속도를 올리면 대충 하게 되잖아요. 괜찮아. 계약하고 또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최대한 속도로 해보는 거야. 이게 최대 속도. 왜 천천히 하는 건 학교 다니면서 수업 시간에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중간고사까지의 계획의 일환이야 돼. 이 방학이. 그러니까 방학 특강을 하고 중간고사를 이때 보면 3, 4월 예를 들어서 3, 4월 달 보면 자 11월 달 지금 11월 달 계획 짜야 되고 기말고사까지 첫 계획 12월 달 계획 짜야 되고 1월 짜고 2월 짜고 3월 짜고 4월 짜서 전체 단계에서 중간고사 목표가 몇인데 그러기 위해서 3월 달에는 뭐 해야 되고 2월 달에는 뭐 해야 되고 1월 달 뭐 해야 되고 12월 달 뭐 해야 되고 하는 과정 속에 방학 특강이 들어가야 돼. 그렇죠. 방학 프로그램에 들어가고 돈 그렇죠. 근데 이거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방학 캠프 가고 방학 혼자 프로그램 짜고 그런다. 순차적으로 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변해야 내가 변했다는 걸 인증할 수 있잖아. 너는 3월 모의고사가 변해야 네가 변했다는 걸 인증할 수 있잖아. 그러려면 이 계획을 따라서 교재를 쭉 정하고 교재를 이만큼을 3월 모의고사를 이만큼 맞기 위해서 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캠프를 간다. 아니면 방학 계획을 짠다. 라고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계획이 없으면 이 방학을 이걸 왜 하는지가 흔들린다고. 자, 이렇게 해서 계획을 짜야 되는데 이렇게 계획도 쉽지 않죠. 상황에 따라서. 학습 누적 기록부 동화샘이 있는 거 그거라도 한 4장이라도 써오면 정확하게 계획 짜주는데 저 계획 좀 짜주세요. 그럼 실행 못한다는 건 개인에 따라 다 다르니까. 왜? 양 차이가 6등급하고 2등급 10배 차이지만 2등급에서 1등급은 또 10배 차이고 1등급에서 만점은 또 10배 차이니까 100 하니까 1000배 차이네요. 어떻게 짜줘요? 6등급 애들한테 1000배 차이 짜주면 미쳤나 이거. 이거 뭐냐고. 나 죽으란 얘기냐고. 그쵸? 공부를 하고 죽는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면 변화가 올 건데 이게 방학이라는 게 설레는 이유는 변화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잊고 뭐라고요? 집중해가지고 무슨 방학에서 딱 학교 빼고 저기 가는 사람도 있거든 캠프 이거 하나 동안 해서 전혀 다른 나가 돼보는 거거든 전혀 다른 나가 되면 이게 돌아와서 전혀 다른 나가 나를 요거랑 맞춰서 이 상황에 맞춰서 변화시킬 거를 꼭 챙겨와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기 전에 내가 뭘 변하고 싶어서 뭘 차단하고 싶어서 뭘 바꾸고 싶어서 한 리스트라도 쫙 써가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똑같이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걸 방학 전에 또 리스트를 자기가 써야죠. 난 뭘 바꾸고 싶고 뭐가 변하고 싶고 어떻게 되고 싶은지 그게 달성됐는지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방학을 맞이하면서 캠프도 그렇지만 방학을 맞이한 자세를 위해서 공부법에 쟁점 찍었습니다. 동아쌤입니다.